안녕하세요 여러분, 갓캠TV입니다. 생각보다 카라반 수리가 늦어지는데요. 그래서 오늘도 카라반에 대한 내용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저번에 다뤘던 카라반 옵션에 대한 얘기를 좀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해보면서 또한 카라반 출고 시 필수로 설치하실 옵션도 설명드릴 겸 재구성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의 내용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어닝은 필수 옵션일까? 입니다. 카라반을 구매하시려는 분들은 어닝은 필수 옵션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 또한 툴레 4.5m 천정형 어닝을 설치했는데요. 하지만 카라반 캠핑을 1년 넘게 하면서 어닝을 펼친 횟수는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특히 바람이 문제였는데요. 어닝은 주로 해를 가려주거나 지금처럼 비가 올 때 막아주는 역할을 위해 사용하지만 이 바람 때문에 사용 중에 걷어야 하는 상황도 종종 생기고 특히 비 오는 날 또한 바람이 분다면 무용지물일 경우가 많았습니다. 심하면 강풍으로 어닝이 파손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단점에도 없으면 아쉽기도 한 옵션이라 애매하긴 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론 200만원 정도의 가격 대비 가치를 생각해 봤을 때 과연 필수 옵션일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닝을 설치하신다면 측면형보다는 바람의 피해가 적은 천정형으로 설치하시고 어닝 사용 시 팩다운은 꼭 하시고 사용하셔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카라반을 사용 중이신 분들은 공감하실 테지만 바람이 많이 불 때 특히 주무실 때는 밤잠을 설치지 않으시려면 무조건 어닝을 걷으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무버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무버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카라반과 견인차를 분리하고도 리모컨으로 카라반의 좌우 앞뒤로 움직일 수 있게 하는 장치가 무버입니다. 제가 카라반 캠핑을 하면서 무버를 사용한 경우는 두 가지 경우 정도인데요. 첫 번째는 트레일러 운전이 미숙했던 한 달과 두 번째는 협소하거나 복잡한 캠핑장이나 노지를 갔을 때였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이유가 중요한데요. 보통 캠핑장이나 노지를 다니실 때 주말의 경우가 많을 겁니다. 이 경우 협소한 캠핑장이나 노지는 복잡하기 때문에 무버가 없으면 이탈이나 진입이 불가능한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비싼 가격에도 꼭 설치하셔야 할 옵션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지만 세 번째 추가 옵션은 수동 발판입니다. 처음 카라반을 구매하시면 이런 플라스틱 발판을 주는데요. 저희가 이 발판을 한 달 정도 사용해보니 수납에 대한 부담과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툴레 수동 발판을 설치했고요. 발판의 종류는 많지만 크게 보면 자동과 수동이 있습니다. 자동이 편리하긴 하지만 가격이 비싸기도 하고 혹시 고장이 났을 때 수리비에 대한 리스크와 수동 또한 간단히 사용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수동으로 설치를 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외부 샤워기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거의 쓰지 않고 있는데요. 물론 제가 노지보다는 캠핑장 위주로 다니기 때문이기도 하고 설치할 당시 생각으론 산이나 바다로 캠핑을 다니면서 외부에서 묻은 흙이나 모래를 씻어내거나 설거지를 하려고 설치를 했는데요. 어차피 오수 문제로 외부 설거지는 불가능했고 그나마 손발을 씻는 정도인데 그마저도 수압이 약해 사용 빈도가 적었습니다. 그리고 기존 수전 라인에서 외부 샤워기 라인을 증설해서 설치를 하다 보니 기존 라인 수압도 제대로 차지 않는 문제도 발생했습니다. 그럼에도 설치를 하시려는 분들께서는 추가 펌프 설치를 통해 충분한 수압을 확보하신 후 설치하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트루마 펌프 킷입니다. 트루마 펌프 킷이란 기존 수전구 외에 설치하는 옵션으로서 사용을 하는 구성품에는 트루마 펌프와 아쿠아롤이 있습니다. 이 구성품을 통해 물을 카라반에 자동 주입해주는 장치가 트루마 펌프 킷인데요. 이 추가 옵션이 필요한 이유는 캠핑장을 다니실 때 물 사용이 가능한 캠핑장으로 가시더라도 물이 나오는 것과 거리 확보가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수레처럼 생긴 아쿠아롤에 물을 담아서 카라반에 물을 채워야 하고 특히나 물 확보가 힘든 노지에서는
물을 집에서 받아놓고 노지로 이동해서 채워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필수로 설치하셔야 할 추가 옵션이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다음 추가 옵션은 청수통 50L 확장입니다. 처음 카라반을 구매할 때 설치된 청수통 50L에 50L를 추가 설치해서 청수통 100L로 확장을 했는데요. 아시겠지만 카라반과 캠핑카는 오토 캠핑에 비해 물 사용이 자유롭습니다. 가장 큰 장점이긴 하지만 편리한 만큼 물 확보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아까도 언급했듯이 물을 구하고 넣는 과정이 조금 번거롭기 때문에 청수통은 적어도 100L 이상은 설치하시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카라반 가족 캠핑을 예로 4인 가족 보통 일정으로 캠핑을 나가면 와이프 아이들 샤워 양치 등 사용하고 설거지만 캠핑장 개수대에서 하면 충분히 사용 가능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7번째는 영국 EMP사에서 나온 오토 레벨링 시스템입니다. 아웃트리거 4개와 중간 부분 자키 2개로 카라반의 수평을 자동으로 맞춰주는 동시에 흔들림도 잡아주는 장치인데요. 카라반의 오수 배수 시스템과 편한 잠자리를 위해 카라반의 수평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 허용치 내에서 경사도도 수평 레벨링이 된다고 하니 특히 바닥에 요철이 심한 노지 캠핑을 다니시는 분들께는 편리한 옵션이 아닌가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자동 시스템인 만큼 고장과 수리에 대한 리스크는 감수해야 되겠지만 말이죠. 아빠! 응? 응? 선물! 선물이야? 응. 고마워. 안녕. 8번째 추가 옵션은 에어컨의 설치입니다. 카라반 에어컨 설치의 종류는 카라반의 천정에 설치하는 루프형 에어컨과 카라반 벽면이나 수납장 안에 설치하는 가정용 에어컨이 있습니다. 이 두 종류에는 장단점이 있는데요. 벽걸이 에어컨 같은 경우는 낮은 600W 내의 전력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가격이 싸다는 장점이 있지만 실내기를 따로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수납 공간이 작아진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반면 루프형 에어컨은 실내기 일체형이라 수납 공간에 여유가 생기고 천장에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카라반의 기존 레이아웃과 크게 벗어나지 않고 고급스러워 보인다는 장점이 있고요. 하지만 가격이 비싸고 높은 1000W 내외의 전력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이런 장단점 중 주목해야 될 부분은 전력 소모인데요. 만약 노지 캠핑을 위주로 다니신다면 낮은 전력 소모로 루프형 에어컨 대비 긴 러닝 타임이 가능한 가족용 벽걸이 에어컨을 설치하시고 주로 전기가 빵빵한 캠핑장 위주로 다니실 거라면 루프형 에어컨도 괜찮다는 걸 참고하시면 에어컨 선택에 도움이 되실 듯 합니다. 물론 노지 캠핑에서 에어컨 사용을 위해선 고용량 인산철 배터리와 용량에 맞는 주기적인 충전을 위한 태양광, 전압 변경을 위한 인버터 설치가 필요하겠지만 말이죠. 혹시 인산철 배터리, 태양광, 인버터의 세팅 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보이시는 최종 화면을 클릭하시면 도움이 되실 듯 합니다. 자, 지금까지 저번에 다뤘던 카라반 옵션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재구성해 보았는데요. 여러분의 카라반 옵션 선택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아마 다음 영상은 카라반 수리가 끝난다면 벚꽃 캠핑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기대해 주시고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